실제로 들어간 돈 한 1200, 1100? 매달 대출 이자 빼고도 가 남는 상태여서 1년으로 따지면 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품을 은행에서 찾는다고 생각해 보면은 있을 수가 없지.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지. 이거는 정말 안 할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인인데 경매에 관심을 가지면서 저희가 물건도 추천해주고 낙찰까지 받고 임대까지 다 맞춘 사연자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수원에서 뷰티샵 운영하고 있고 주로 속눈썹 수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지인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처음이어가지고 운동하다가 오빠를 알게 됐는데 좀 재밌어요. 같이 커피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하다가 인연을 오래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이제 이 사람을 쭉 보다 보니까 성공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구나 이렇게 확신이 생겨서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지고 물어보고 나도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컨설팅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원래 처음에 경매를 한 5년 전 배웠었다고 했었잖아요. 사실은 제가 회사를 다녔었는데 쭉 다니기가 너무 이제 성격상 힘들 것 같아서 뭔가 다른 직업을 찾고 있는 와중에 오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매를 하면서 되게 긍정적인 일도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람을 그냥 보고 아 괜찮겠다 이렇게 좀 확신이 들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된 케이스예요. 처음에 이제 재정 상태부터 어떤 거를 원하는지, 시세 차익으로 갈 건지 아니면 월세로 갈 건지 그런 걸 이제 알아야지 어떤 물건을 추천을 해줄지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시작이 됐던 거였죠. 경매를 그러면은 공부를 어쨌든 간에 했을 텐데 왜 이거를 시작을 못 했었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또 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는 사실 다른 생각을 좀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좀 너무 잘 돼가지고 손님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만큼 맥시멈으로 차가지고 아 이제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안정 궤도기에 올랐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 보니까 월마다 이렇게 차고 있는데 이 돈을 좀 더 불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사실 제가 이 사업을 할 때도 계속 오빠가 아 너 그거 돈 모아서 이거 경매 해가지고 자산 불려라. 나는 상가를 사서 네 거를 해라. 어차피 본인의 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물건을 검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경매에 대한 기초적인 거는 알고는 있지만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솔직히 막막했던 거고. 이게 제가 일을 할 때도 이제 손님들도 되게 많이 물어봤는데 그 경매? 그거 어디서 봐요?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몰라. 몰라요. 이거 어디서 보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뭘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제가 실질적으로 경매 그 사이트를 1년 결제를 해가지고 보는데도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확실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긴 하다고 느껴가지고 혼자 하기에는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안 해본 거다 보니까 두려운 것도 있는데 또 내 돈까지 넣어야 되니까 잘못했다가 막 뭐 보증금 날린다 막 이런 얘기가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게 걱정돼 갖고 시작을 못했던 걸 수도 있고 그렇다고 맨 처음에는 원래 경매가 아니라 그냥 일반 부동산 가갖고 그 상가 산다고 막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일단은 그래, 절대 사지 말라고. 제가 막 이게 뭔가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이거 하나 봤을 때 너무 괜찮은데? 이렇게 느끼는데 뭔가 이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보면은 아 이건 정말 위험한 물건이고 이건 괜찮고 이런 판단이 되는데 초보들은 그런 판단이 안 돼요. 누가 지인이 없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못했거나 아니면 모은 돈 다 날렸거나. 그래서 저희가 원래 처음에 재정 상황부터 어떻게 할지 어떤 식으로 이제 갈지를 얘기를 하고 결정을 했던 게 법인으로 투자를 하자가 얘기가 됐던 거고 법인 사업자 설립하는 것부터 물건을 뭘 봐야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가 있으니까 이제 어떤 물건을 내가 추천을 해주겠다 2천만 원 이내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자라고 해갖고 이제 물건을 제가 찾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추천을 해줬던 게 이제 안산에 있는 오피스텔 그게 이제 공매로 진행이 됐던 거였는데 1억 4,600의 감정가가 돼 있고 최저 입찰이 9,400만 원까지 떨어진 오피스텔을 추천을 해줬던 거였고 임장을 가보고 입찰을 해봐라. 임장하러 갔을 때 부동산 사장님이 되게 불친절하다. 결국에는 낙찰을 받고 입찰을 하고 나서 갔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완전히 달라졌었죠. 2천만 원 내외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던 거고, 그 낙찰을 받고 나서 원래는 저희가 매매나 월세나 전세로 해서 나중에 이제 시장이 좀 회복을 하면 그때 매각을 하는 걸로 이제 계획을 잡고 갔었는데, 지금은 월세로 어쨌든 간에 계약이 된 거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요즘 전세 사기도 너무 많고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 자체가 전세를 엄청 꺼려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되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다 너무 주저하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안산 저 오피스텔 근처 한 8개 정도 부동산 내놨는데 월세 문의는 정말 많이 오고 하루에도 2~3명씩 보고 가고 했는데 전세 문의는 별로 없고,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이틀 뒤에 바로 월세 계약했거든요. 저는 이게 처음이지만 주저하면서도 여기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게, 처음에 임장 가고 부동산에 이제 확인했을 때 여기 원하는 사람 정말 많다, 공급이 부족해서 대기를 하다가 들어갈 정도로 찾는 사람 많다, 이런 대답을 여러 부동산에서 들어가지고 이건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오빠가 추천하는 것들 중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입지가 진짜 좋은 곳은 이 부동산 상황이 좋던 안 좋던 이제 무조건 임대가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봐서 괜찮은 물건이면 조금 더 경매로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저 오피스텔을 내가 소유를 하면서 월세를 놨는데 실제로 들어간 돈 한 1200, 1100? 그 정도 이제 내가 돈을 묶어 놓고 취등록세나 이런 거 다 하고 월세가 55만 원? 월세를 55만 원에 세팅을 했는데 이거를 한 1200만 원을 투입을 했잖아요. 매달 대출 이자 빼고도 20만 원 정도가 남는 상태여서 이거를 1200만 원 투입했을 때 1년으로 따지면 240만 원이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런 상품을 은행에서 찾는다고 생각해보면은 있을 수가 없지.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지. 네. 그리고 플러스 나는 이 오피스텔을 소유를 하고 있고 이게 추후에 팔았을 때 그런 차익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정말 안 할 수가 없다. 지금 사실 뭐 1년 뒤, 2년 뒤, 10년 뒤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식을 알아놓으면 분명히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뭐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해주지만 싸게 사게 해줬고 본인도 싸게 샀고 나도 수익이 생겨서 좋은데, 이거를 돈을 주고라도 배울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걸 본인이 느끼니까, 그걸 안 해봤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물건 검색하고 이 차를 못 해봤을 거란 말이지. 나는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받는 게 맞는 거고, 본인한테도 재산상의 이득이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거고. 저도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돌려보면서 나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죠. 왜냐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오빠 물건 추천해줘, 내가 돈 줄게, 이렇게 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나도 어쨌든 공부를 해야 돼. 하지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안전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그냥 이 정도 수수료 줄 만큼 그 이상의 가치를 한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돈이 아까웠거든요. 근데 네, 아깝잖아요. 갑자기 막 이제 돈을 이제 주고 뭔가 배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누군가에게 뭔가 배우는 돈은 아까워하면 안 돼요. 아까워하면 절대 성장할 수 없고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이 돈을 주고 이 사람의 뭔가 그런 노하우나 이 물건을 고르는 포인트들을 알게 되고, 여기서 이제 내가 배우는 게 있다면 무조건 투자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지금 월세 어쨌든 받아보니까 어때요? 임차인의 삶에서 임대인의 삶으로 어쨌든 바뀌었으니까. 그쵸. 이게 희한한 것 같아요. 상가 월세 내기만 했는데 한 달 월세 받았거든요. 이게 되게 좀 뭔가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는 맞아.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월세가 늘어나다 보면은 이자보다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소득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개수만 늘리면은 시간이 걸릴지언정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지인이지만 어쨌든 처음 경매든 공매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본인의 자금 여력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맞춤형 어쨌든 서비스인 거죠.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물건 추천부터 뭐 명도라든지 대출 토탈로 해갖고 처음 안내해줘서 낙찰을 받았던 친구인 거고, 다른 분도 또 낙찰 받은 분이 있는데 그분 또 심지어 공인중개사예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공인중개사 분도 모셔갖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인터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좀 더 좋은 물건도 추천해드리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너 원래 입찰하라고 했을 때 입찰 못 해갖고 뭐 맥 때문에 뭐 안 된다고? 아니 이게 입찰을 처음 해봐가지고 그냥 잘 모르잖아요. 여기 입찰을 뭐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사이트까지 다 알려줬잖아. 회원가입해서 입찰해라. 어. 금액까지 알려줬는데. 그건 알겠는데 나도 이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넉넉하게 시간을 이제 세팅을 했어. 내가 한 가지 빠뜨린 게 미납 관리비를 확인 안 한 거지. 그래서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미납 관리비를 확인을 했는데 마지막 시간이 3시인가? 5시인가? 5시. 여튼 그랬어. 근데 내가 예약이 4시부터 있었던 거지. 그래서 집에 막 왔는데 이제 입찰하려고 했는데 막 고민해서 어쩌고저쩌고 안 되는 거야. 맥에서는 또 안 된대. 그거 핸드폰으로 하면 되는데 그래. 그거 몰랐다고. 근데 결국에는 그게 다행이었던 게 신탁공매 물건이라서 그건 어쨌든 다음날 낙찰자가 없으면은 내가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물건은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일반 암시산이었다 하면 그거는 입찰 못 하는 거야. 근데 오히려 더 싸게 샀다. 오히려 더 예상했던 것보다 싸게 샀다.